박하사탕을 양쪽 볼에 물고 물을 드셔주시면 이 박하향 때문에 이 비린 맛이 매우 없어져요. 그래서 먹기가 아주 편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오랜만이네요.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찍지도 못했는데 오늘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변이 남아있는 것 자체를 창피해한다. 이제 장을 비우고 하는 검사니까 당연히 변이 남아있을 수 있는 건 맞고 장 안에는 원래 변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변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확한 검사를 위한 적절한 전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변을 보는 과정이 크게 걱정하시거나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누구나,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도대체 그럼 장을 어떻게 비우느냐가 제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을 잘 비우는 과정은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어떻게 식사 조절을 하느냐, 두 번째는 어떤 하재를 어떻게 잘 먹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식사 조절이라 하면 대개는 우리는 음식을 잘게 씹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잘게 씹어서 먹게 되면은 대부분 소화의 과정 중에서는 대부분의 음식물들은 잘 부스러지고 흐물흐물해지는 변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것들이 종종 있죠. 뭐 흑미 또는 잡곡들, 아니면 과일들의 씨앗들, 또는 긴 줄거리를 갖고 있는 채소들, 이런 것들은 소화가 되지 않아요, 우리 몸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조금 어려움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이 남아있는 것 자체는 나도 그렇고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고, 변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소화의 과정이니까 너무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고, 딱딱한 음식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소화가 잘 안 되면서 제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피해 주시는 전처치 과정을 하면은 대부분 깨끗하게 장을 비울 수 있다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또 하나 뭐 그냥 너무 TMI이긴 하지만, 저희가 변들을 제거를 하게 될 때는 내시경 스코업이 있는데 대개는 이 정도 두께예요. 딱 이렇게 뭐라고 할까, 청진기 두께 1cm 정도 되는데, 요 두께에서 음식물을 빨아들이는 구멍의 크기가 한 3mm 정도 되거든요. 딱 3mm 정도 되는데, 그쪽으로 빨려 들어올 수 없는 덩어리가 큰 음식들은 가능하면 잘게 잘라서 드신다든지, 또는 꼭꼭 씹어서 드시게 되면은 전처치 과정에서 내시경 전에 그 음식을 먹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없이 잘 제거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걸 듣고 악용하면 안 되겠네. 그리고 어떻게 장을 잘 비우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대개는 일반적인 장 운동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우선 요새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장을 비우는 하재는 삼투성 하재예요. 폴리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하는 PEG 제제가 있고, 그다음에 황산 마그네슘, 황산 나트륨 제제가 있다라고 크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해서 물약, 알약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변비가 좀 있고 장운동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물약이 효과가 조금 더 좋습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마시는 물의 양이 늘수록 정결 효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렇게 변비가 있거나 장운동이 느리신 분들은 물약을 드시는 게 좋겠고요. 일반적인 장운동을 갖고 있고 생활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분들은 그래도 먹는 알약이 좀 먹기가 편하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먹게 되면 더 좋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과일 씨앗들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과일을 드시고 싶으면 씨앗만이라도 좀 제거하고 드시면, 그리고 꼭꼭 씹어서 드시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거 해결해 드리고요. 저희 병원은 오시게 되면은 깨끗하게 저희가 변이 남아있더라도 웬만하면 다 제거해서 예쁘게 봐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이 있는 사진은 잘 찍지도 않아요. 장정결제라는 게 먹기 힘들죠. 양도 많고. 또 이제 물약 같은 경우는 힘든 이유가,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약간의 비린 맛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린 맛이 있을 때 더더욱더 구역질도 나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향이 강한 박하사탕이 있지 않습니까? 박하사탕을 양쪽 볼에 물고 물을 드셔주시면 이 박하향 때문에 이 비린 맛이 매우 없어져요. 그래서 먹기가 아주 편합니다.
그냥 단순한 달달한 사탕들은 향이 세지가 않아서 힘든데 박하사탕을 물고 드시면 정말 편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제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 저도 많이 쓰고 있고 환자분들의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알약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14알씩 이렇게 먹고 물을 1리터씩 먹어야 되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알약 드실 때 사실은 이거는 참 어려운 방법이긴 한데, 글쎄요, 뭐 약간 이제 달달한 맛있는 음료수를 섞어서 알약을 드시게 되시면 그나마 조금 좀 편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물을 먹을 때 꼭 정해진 시간보다 이제 우리가 1시간 이내에 꼭 드세요 라고 표현하는데, 가끔 이제 좀 이게 황산나트륨이기 때문에 약간 구역이나 이게 두통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1시간에 꼭 못 지키더라도 조금 더 여유 있게 드시면은 먹는데 조금 편하실 겁니다. 내가 의도치 않은 얘기를 해서 좀 창피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 그런 상황들은 다 쇼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껏 제가 이제 15년 정도 내시경을 하면서 느껴본 거지만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내시경 꽤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게 해서 뭐 수면이 과도하게 이제 진정이 됐을 때 그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약간 이제 수면이 깨어가는 과정에서 하시는 진짜 약간 걱정이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지, 내시경 도중에는 그러시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조절하는 게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시경을 할 때 환자분들이 잠을 잘 자게 해드리고 또는 너무 움직이지 않게 해드리고 하는 것도 환자마다 필요한 진정 용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해드리는 게 실력인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잘 맞춰드리는 선생님들과 내시경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끝나고 나서 좀 네네. 자다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조금 잠이 덜 깬 상태에서 헛소리를 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때는 약간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억제 기전이죠. 우리가 진정이 됐을 때는 내 몸을 억제하는 기전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그냥 편하게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얘기들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또 전처치 과정에서는 이제 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어떨까, 뭐 당뇨약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혈압약은 드시고 내시경 하셔도 됩니다. 그건 드시고 내시경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당뇨약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저혈당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내시경 전에는 먹지 마시고 내시경 후에 식사를 하고 나셔서 상황에 맞춰서 당뇨는 섭취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들 물어보시는 건 이제 결국에는 아스피린 또는 여러 가지 뭐 항혈전제, 항응고제들의 같은 문제인데요. 대부분 항혈소판제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스피린 같은 약물들은 드시고 계셔도 내시경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장 내시경 용종절제술이 치료 처치 후 출혈의 위험도가 높은 시술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실 이빨 뺄 때도 아스피린 뭐 안 빼고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끊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그런 약들은 진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5일에서 일주일 끊고 나서 검사를 하시는 게 맞긴 한데,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기저질환상 끊을 수 없다라고 하면 담당 선생님들과 상의 후에 끊지 않고 내시경 하실 수 있고, 내시경만이 아니라 용종 절제술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면, 대부분의 항응고제, 요새 많이 쓰고 있는 노악제제들은요, 대개는 48시간 중지를 하시면 응고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 약을 끊고 내시경을 하시면 시술이나 뭘 하더라도 출혈의 위험도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꾸 막 이렇게 좀 얘기해서 죄송하고 건방져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성모우리내과에서 내시경을 하시면 편안하게 안심하고 검사를 하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서 하시게 되면 저희가 장정결에 대해서도 알아서 깨끗하게 비울 거고, 내시경 할 때 많이 움직이시지 않고 불편하시지 않도록 수면제도 적절하게 쓸 거고, 출혈이 없고 합병증 없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병원에서 내시경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수내시경실이라는 제도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참 많이 있습니다. 소아기 내시경 학회에서 이제 내시경을 전문한 사람들이 있는 또는 적정한 어떤 기준에 맞추는 내시경을 하는 병원들을 이제 그런 병원들이 있다라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요. 예전에는 사실은 대학병원들 외에는 우수내시경실을 인증받는 병원이 별로 없기는 했어요. 근데 저나 김 원장님은 우리 동네에도 어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병원에도 정말 완벽하게 선생님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내시경을 잘 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우수내시경실 진행해 봤고요. 현재 저희가 2018년도부터 이번에 28년도까지 우수내시경실 인증을 받은 상태라 안전하게 편안하게 오시면 될 것 같고, 우수내시경실 받는 기준에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시경을 하는 의사들의 실력을 봅니다. 결국에는 위에서는 그러니까 암 발견율이나 부작용이 생기는 비율들을 볼 것이고, 대장 내시경에서는 선종 발견율이나 합병증 여부를 판단하게 돼요. 의사를 어시스트 해주는 간호사의 실력도 봐요. 간호사 실력이란 거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의사들을 서포트 해준다든지 환자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간호사들의 실력도 보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깨끗하게 소독하는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내시경 학회에서 제안하는 그 기준에 맞춘 적절한 소독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우수내시경실에 준하는 소독을 하고 있냐 아니냐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시경실에 대한 기구의 시설들도 보게 되는데 얼마나 신식 장비를 쓰고 있고 안전하게 쓰고 있는지도 평가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고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평가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수내시경실 평가하는데 저희는 통과했습니다. 요새 대장내시경이 발병률이 2위가 됐더라고요. 남성들한테 이제 전립선암 1등, 여성들한테는 이제 유방암 1등. 근데 대장암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등 정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사람들한테도 정말 대장암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대장암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결국에는 대장암이 생기기 전의 과정인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부르는 선종을 적절한 시기에 제거를 한다면 전혀 문제없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 안전하고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눈으로 직접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CT도 아니고 MRI도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번쯤은 내시경을 해보시길 바라고, 그 이후에 내시경 해보고 내가 갖고 있는 장 상태에 따라서 시기를 조절해서 반복적인 검사를 해보면 대장암 없이 평생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다 못한 얘기들을 선생님들하고 또 우리 환자분들, 저희 병원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언제든지 좋으니까 병원에 오셔서 저희하고 상담하시고 궁금한 것들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